자,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ST, VT, AT 그래프에서 결국에 우리가 AT, 곧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언제가 제일 빠를까, 운동 방향을 바꿨을까, 언제 몇 번 바뀌었을까, 그리고 언제가 가장 멀리 이동했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어요. 그죠? 단지 우리가 여기서 수학적인 테크닉으로 우리가 미분과 적분을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평상시 수학 시간에 많이 하니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자, 다시 오늘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어떤 벡터적인 분석을 많이 보게 될 텐데, 또한 우리가 벡터의 덧셈에서 우리 배운 게 뭐가 있죠? 그죠?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이 있죠. 그죠? 맞아요. 이 두 개 가지고 우리 모두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가속도는 뭐다? 역시 늘 얘기한 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의 변화다. 그래서 델 T분의 나중 속도 V2, 처음 속도 V1을 빼는 것이다. 그리고 V2 빼기 V1은 다 벡터, 그죠? 어떻게 쓸 수 있다? V2 플러스 마이너스 V1으로 쓸 수 있다. 그죠? 이 부분 우리가 많이 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우리 봅시다, 여러분. 자, 현재 우리 이와 같이 어떤 원운동, 곡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곡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속도를 볼게요. 벡터적으로 볼게요. 또 이 운동은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빠르기로 곡선 운동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가 V2, 그죠? 나중 속도 V2. 여기가 V1. 선생님이 계속 반복했지만, 여기 V2 크게 쓸까요? 여기에 V1. 벡터는 평행 이동을 해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자, V1은 그대로 이렇게 왔어요. 그죠? V2 어디죠? V2 이렇게 갔어요. 그죠? 됐고. 여기 우리가 V2 더하기 마이너스 V1이니까 역시 어때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뭐를 V1을 여기에 있는 V1 벡터를, 그죠? 여기 있는 V1 벡터를 뭐로? 우리가 마이너스 V2 벡터로 그럼 뭐 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죠? 방향만 바꿔버리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 요 방향이 왼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V1은 뭐가 되겠다? 그죠? 요렇게 될 거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바뀌니까, 보니까 어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합은 뭐가 된다? 보인 대로 어때요? 요게 되겠네요. 그죠? 요 벡터가 뭐가 되겠다? 우리가, 삼각형법에 의하여 델 V가 되겠다. V2 마이너스 V1 벡터가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때요? 역시 어때요? 이거 벡터 평행 이동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요. 결국에는 요 델 V를 밖으로 빼보면, 여기 주어진, 보인 대로 어때? 주어진 요 델 V가 되는데, 그죠? 델 V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된다? 결국에는 가속도가 된다. 그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편하게 봅시다. 현재, 다시, 여기 물체와 여기 물체의 속도 변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딱 가운데를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벡터는 요 벡터를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죠? 결국에 요와 같이 우리가 어떤 곡선인데 포물선인지 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요와 같은 원운동을 곡선운동 할 때 어때? 가속도는 어느 쪽으로 생길 수 있겠다? 가속도는 보이는 것처럼 어때? 이쪽으로 생길 수 있겠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원운동을 보도록 할게요. 원운동. 자, 원운동 봅시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보면 V1, V2가 있어요. 그죠? 역시 가속도는 뭐죠? 그죠? V2 마이너스 V1. 그죠? V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V1은 뭐가 되겠다? 방향을 반대로 내려버리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니까 봅시다. 이제 V2가 빨간 거고, 그죠? V1이 뭐가 되겠죠? V1이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V1은 내려가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V2 더하기 마이너스 V1 될 거예요. 그죠?
역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뭐가 되겠다? 그죠? 처음과 나중을 잇는 요한 벡터가 결과적으로 요 둘 사이 가운데서 보게 되면 어때? 벡터는 평행 이동을 해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결국 요 벡터는 뭐가 되겠다? 요쪽을 향하겠네요. 그죠? 자, 이것은 뭐 여러분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향하고 있다? 요 벡터는 어디로? 중심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곳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원운동을 하면 이 원의 중심을 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봅시다. 다른 곳에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가 V2이고, 그죠? 여기가 V2이고, 여기가 V1이에요. 그죠? V2 빼기 V1이니까 뭐가 되겠죠? V2 플러스 그죠? 마이너스 V1. 방향을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빨간 거는 빨간 거로 갔고, 그죠? 역시 또 파란 거는 어떻게? 파란 거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고, 더했으니까 뭐가 되겠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죠?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무슨 법? 역시 처음과 나중을 잇는 무슨 법? 삼각형법. 그래서 보니까, 이때 델 V는, 다른 텍스트일까요? 자, 이제 델 V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향하고 있죠. 크게 확장하면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역시 두 위치 가운데 어디? 여기서는 어때?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향하고 있네요. 요 지역에서도 어때요? 이 원의 중심을 향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원의 중심을 향하고 있다. 그 결국에는 어떠한 중심을 향하고 있다. 지금 요 점을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점을 향해서 이와 같이 가속도가 생긴다면 우리 이런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 부른다? 원운동이라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죠? 만약에 이때 향하는 점이 한 점이 아니라 여러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뭐가 되겠죠? 그죠? 뭐 포물선이나 어떤 단지 이심률이 큰가 작은가에 따라 어떤 그 타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어때요? 그러면 이쪽에 와서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볼게요. 자, 그죠? 어디? 자, V2. 자, 요게 V2야? 나중이야? V1이 어느 건데? V1은 요거야? 요거네, 그죠? 역시, 벡터는 평행 이동을 해 상관이 없으니까, V2, 그죠? 마이너스 V1,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죠? 바꿨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보니까, 역시 어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구나? 합은 뭐가 되겠죠? 역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요 방향 크게 그려버릴게요. 그죠? 요 방향이 뭐가 되겠어요? 바뀌었네. 소리 살짝 지울게요. 여기 아닌데. 그죠? 어디를 향하겠죠? 그죠? 반대 방향을 향하죠. 그죠?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되니까 역시 어때? 이 가운데서 벡터는 평행 이동에 상관이 없으니까 요렇게 가속도를 향하고.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선생님이 요 세 군데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는 뭐다? 속도의 변화다를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풀었더니 전부 다 가속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다? 여기서도 이쪽 중심 향하고 있고, 여기서도 중심 향하고 있고, 여기서도 중심 향하고 있고, 그죠? 하나의 점을 향하고 있네요. 그죠? 이 하나의 점을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점을 향해서 가속도가 생길 때 우리는 이 가속도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그죠? 구심 가속도라 한다. centripetal acceleration이라고 부르죠. 그죠? centripetal 구심 가속도라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자, 이번에는 이 옆에 봅시다, 여러분. 과연 이 옆에 있는 요 파란 박스 안에 있는 과연 요 그림은 또 무엇일까?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지금 앞에서 보인다면 이렇게 시범을 보이겠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손에 어떠한 작은 공을 가지고, 공을 들고, 뭐 테니스 공도 좋고, 자, 공을 들고서 연직으로, 어때요? 공을 던져요. 위로 던져요. 그러면 어때요? 공이 위로 올라갈 때
빠르기가 느려지다가 마지막에 맨 높이 올라가면 정지하고 또 다시 내려오겠죠. 그죠? 자, 이런 운동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때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이 하나의 운동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아, 올라갈 때와 뭐 할 때, 내려올 때를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의하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죠? 맞아요. 우리가 편하게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X방향, Y방향이라고 한다면 물체가 올라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어때요? 이 Y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는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 움직여?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왜 이쪽으로 안 움직이지? 이쪽으로 어때요? 우리가 X 성분의 힘이 얼마니까? 0이니까 그죠? 물체는 이쪽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물체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있으니까 어때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데만 우리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벌써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벌써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고, 그죠? 또한 현재 올라갈 때는 방향은 바뀌지 않았지만 뭐가 변하고 있죠? 그죠? 빠르기가 변하고 있죠. 맨 높은 데서는 뭐가 될 테니까 우리가, 그죠? 정지가 될 테니까. 결국에는 올라갈 때는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 뭐하고 있다? 빠르기가 변하고 있다. 결국 빠르기가 변하고 있다. 무슨 말이지? 속도의 변화가 있다. 아, 그러니까 무엇이 있겠다? 가속도가 있겠다. 그러면 가속도가 있으면 뭐가 있겠다? 당연하죠. 뭐가 있겠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겠다. 그러면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가 위아래로 Y방향으로 힘이 뭐가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역시 알다시피 당연하지. 뭐가 있어? 아, 중력이 있겠다. 중력이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때 중력이 뭐지? 중력이 R자 힘이니까 뭐가 되겠다? F는 MA가 되겠다. 그래서 어때? M이 캔슬되면서 A 이퀄 뭐가 되겠다? G가 되겠다. 우리가 여러분, 자, 이쪽이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그냥 오른쪽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자, 이건 어느 쪽이 되겠죠? 왼쪽이에요. 오른쪽, 왼쪽이에요. 우리는 아는 게 오른쪽과 왼쪽은 서로 반대 방향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오른쪽이다 왼쪽이다가 아니라 요 두 벡터는 어때? 서로 무슨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가 중요한 거죠. 좀 낯설은가요? 그래서 우리 이쪽을 뭐로 왼쪽이라고 하고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단지 우리가 구분하고 여러분이 오른쪽이라고 믿고 있는 건 어때요?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왜? 오른팔이 이쪽을 오른팔이라고 하겠다라고 우리가 학습이 한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 어때요? 우리가 속력이 빠르기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에 의한다면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갈수록 어때요? 우리가 느려져 가고 있으니까 어때요? 나중 빼기 빠르겠죠. 그죠? 나중 빼기 처음은 뭐가 돼요? 부호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A 이퀄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G가 되는 거예요. 각도의 값이. 단지 이건 우리가 기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설령 선생님 저는 A 이퀄 G라고 할래요. 상관없어요. 왜? 어느 쪽을 플러스로 잡을 거냐의 차이점인 거죠. 그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이거 7 빼기 2는 얼마죠? 5예요. 마이너스 7 더하기 2는 얼마죠? 마이너스 5예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느 것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고 어느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하겠는가, 이 차이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개념들을 봤다면 선생님이 금방 이건 뭐 더 쉽겠네요. 그죠? 좀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원운동에서 운동을 분석해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때요? 1차원 상에서 오르락내리락 1차원 상에서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벡터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이런 거겠죠.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봅시다. V1 처음에는 빠르니까 어때요? 화살표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죠? 두 번째 V2 어때요?
올라가니까 속력이 약간 느려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역시, 가속도는 뭐야? 가속도는 뭐야? 맞아. V2 빼기 V1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자, V2야. 오, 아니야. V2 빼기. 빼기 빼기 뭐죠? 빼기 여기 어때요? 요게 방향이 바뀌겠죠, 그죠? 어떻게? 요렇게. 마이너스 V1이야. 그죠? 이제는 방향을 바꿨으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그죠? 더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는 거와 내려온 것이 있는데 어때요, 우리가? 요 길이만큼은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볼까요? 요 부분은 상세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럼 남은 건 뭐가 남았죠? 그치. 남은 건 요게 남았죠. 그죠? 요게 남은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다? 얘가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다? 속도의 변화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 자, 봅시다. 어떻게, V2가 어느 건데, 요거야. V2야. 그죠? 마이너스 V1은 어느 건데, 마이너스 V1은 요거야. 그죠? 결과론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요 부분은 뭐가 돼볼까요? 요 부분은 우리가 말대로 어때요? 캔슬 돼볼 거예요. 그죠? 제로가 될 것이고, 남은 게 뭐가 남았죠? 남은 게 오직 요것만 남았죠. 그죠? 요것만 남은 게,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뭐가 되겠다? 어때요? 이제, 요게 되겠죠. 그죠? 요게 뭐가 되겠다? 가속도가 되겠다. 그죠?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볼게요. 여기서도, 이제 처음이네요. 처음은 어때요? 여기보다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죠? 그죠? 또,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얘보다는, 이 친구보다는 또 얘가 더 크겠죠? 왜? 이게 더 위니까 속력이 줄어들 테니까. 역시 여기에 뭐가 있죠? V2가 있어요. 그죠? 역시 뭐가 있겠죠? V2, 마이너스 V1 방향만 뭐 해버려? 바꿔버려. 그럼 뭐가 남아? 요만큼은 뭐가 돼버려? 역시, 캔슬 돼버려. 그죠? 남은 게 뭐죠? 요만큼이네요. 그죠? 얘가 바로 델 V다. 요 부분이 가속도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해보면 알겠지만, 시각적으로 보아도, 여기는,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있잖아요. 그죠?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있고, 합이 뭐죠? 요 까만 그래프인 거죠. 까만 화살표인 거죠. 어때요? 화살표가 어때요? 같아요, 길이가. 길이가 같다. 결과적으로는 뭐 같다? 여기는 델타 V와 델타 V가 같다는 얘기죠. 그죠? 또, 이때가 1초 때마다 잰 거라면 어때요? 델타 T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경우는 어때요? 결과는 뭐가 같다? 가속도가 뭐하다? 같다. 그죠? 가속도의 뭐죠? 길이도, 크기도 같고, 뭐도 같고, 화살표, 방향도 같고, 완벽하게 같은 거죠. 왜? 가속도는 무엇이니까? 벡터이니까. 가속도가 같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를 수 있겠다,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죠? 등가속, 빠졌네. 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번에는 내려오는 하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하강에 대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물리는 감각적인 것이니까, 어때요?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 올 때와 내릴 때 중력이 변해요? 중력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죠? 던졌을 때 올라갈 때는 속력이 감소하게 만들고, 그죠? 내려올 때는 속력이 어떻게 만들고? 증가하게 만들겠죠. 근데 작용하는 건 뭐밖에 없어? 중력밖에 없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중력 방향이 달라져? 안 달라져.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예측해본다면, 상승할 때와 하강할 때의 가속도가 같다.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죠? 그죠? 가속도의 방향도 어떻겠다? 같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좀 살짝 좀 지워볼게요.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동일 위치에서 볼게요. 동일 위치에서. 자, 동일 위치에서 보게 되면, 자, 지금 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자, 이게 올라갈 때 화살표잖아요. 이건 내려올 때 화살표예요. 왜? 위치가 같으니까, 어때요? 화살표 길이 빠르기도 같겠죠?
그죠? 빠르기도 같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자, 우리가 요 부분이 뭐가 되겠죠? 요 부분이 우리가 V2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나중이잖아요. 처음에 여기다가 내려오니까 얘가 뭐가 V1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가속도는 뭐가 되겠다? 우리가 V2 마이너스 V1이 되겠다. V1이 되겠다. V2 여기 있는데 V2 여기 있어요. 그죠? 화살표 그대로. 요 빨간 거 화살표 그대로. V1이 여기 있는데 근데 더 빼기 마이너스 V1이니까 방향은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바꿔버려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 파란색 마이너스 V1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죠? 그죠? 캔슬 되겠죠. 그죠?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근데 요 부분만 남았어요. 요 부분이 뭐가 되겠죠? 역시 델 V가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델 V와 요 델 V가 어때요? 같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화살표의 길이도 같고 뭐도 같고 방향도 같네. 역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는 역시 동일한 뭘 갖는구나? 가속도를 갖는구나. 왜? 당연한 얘기죠. 중력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얘는 이렇게 더 한번 내려와서 볼게요. 내려오면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엔 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여기 V2가 어때요? 더 빨라졌어요. 길이가 길어졌죠, 그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림은, 살짝 잘못됐지만, 내려올수록 길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또 짧아졌네요, 그죠? 더 길어져야 되는데, 하여튼간, 우리가 공간상 모식적으로 이해합시다. 자, 결과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V2 빼기 V1, 마이너스 V1이 뭔데, 방향을 뭐 하는 거야? 바꿔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요게 이 부분이 이렇게 V2 빨간 거, 요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V1.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남죠, 그죠? 역시 뭐다? 델 V다. 그러네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뭐가 되어 있다? 노란색으로 할까요? 뭐가 되어 있다? 어때요? 자, 봤더니,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델 V나, 여기에 있는 델 V나, 여기에 있는 델 V나, 여기에 있는 델 V는 어떻다? 모두 뭐하다? 같다. 그죠? 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겠다? 하나의 뭐가 되겠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선생님이 한 물체를 던졌다가 내려올 때의 1차원적인 운동을 벡터 분석을 했고, 또 여기서는 어때요? 원인지, 포물선인지, 사원인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어떤, 반지름이 일정하지 않은 곡선 운동에 대해서 다뤘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보이는 것처럼 무슨 운동? 어때요? 원운동이네요. 그죠? 원운동. 이렇게 우리가 원운동을 놨죠? 역시 어때 우리가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를 잇는다. 그죠?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를 우리가 뺨으로써 뭘 구할 수 있다?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비스듬히 던지는 운동, 한자로 얘기하면 포물선 운동인데, 과연 포물선 운동에서는 우리가 가속도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뭘 했어요? 그죠?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때 오르든 내리든 작용한 건 뭐다? 그죠? 아래 방향으로 뭐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렇게 어때요? 요렇게 던졌을 때, 그죠? 비스듬히 던졌지만 작용한 힘은 뭐밖에 없어요? 맞아요. 뭐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이쪽으로 힘이 작용한 게 있나요? 이쪽으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이쪽으로 작용한 힘이 있겠어요? 그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와, 대박.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쪽 방향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야, 우리가?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힘이 0이래. 그죠? 그럼 뭐가 되겠죠? 는 뭐야? MA가 0이래. 뭐야? M 뭐야? 델타 T분의 델 V가 0이래. 근데 우리가 시간은 어때요? 시간을 흘러.
근데 0이래. 결과는 무슨 말이겠죠? 델 V가 뭐래? 델 V가 벡터니까 그죠? 얘가 0이래. 그럼 무슨 말이죠? 벡터 V가 뭐 했다? 일정하대요. 무슨 말이죠? 등속 도운동을 한대. 뭐 방향을 바뀌지도 않고 빠르기도 바뀌지 않는데 그 내용이네요. 그죠? 그 내용이네요. 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V2-V1 할 때 이 성분별로 X 성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고려하지 않고 그냥 벡터만 설명할 텐데 다음에는 우리가 X와 Y 방향으로 곧 가로축과 세로축 방향으로 분해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다시 볼게요. 우리는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역시 우리가 가속도는 뭐죠? 델 T분의 델 V이고 델 T분의 뭐가 되겠다? 델 V는 뭐가 되겠다? 델 V는 뭐가 되겠다? V2-V1이 되겠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던질 거예요. 이렇게 던지게 되면은 폼수 운동하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보였지만 던졌을 때 폼선 운동 했더니 어때요? 우리가 Y는 뭐죠? 마이너스 무슨 AX 제곱의 형태의 폼선 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요. 궤도 방정식을. 그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극대값을 갖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를 가지니까 무슨 운동이 되겠다? 폼선 운동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수학을 쓰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수식이 형태가 운동의 모습을 결정을 해줘요. 여기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우리가 어떤 궤도를 함수로 표현했더니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우리 알다시피 우리가 포물선이 뭐죠? 우리가 Y제곱은 4APX 이렇게 배웠죠. 그죠? 또는 X제곱은 4APY 어느 방향, B라고 할까요?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의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이 형태만 보아도 포물선이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1에 1 R제곱분의 1, 얘를 1이면 얘는 1이다. 또는 A제곱분의 X제곱, 여기였네요. 저기 제곱이네, 그죠? Y제곱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쌍곡선이다. 이렇게 막 해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수학의 형태가 그 운동하는 모습을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쓰는 건 왜 쓰는데 우리가 머리가 아프게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단순화시키고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학이란 건 무엇이다? 우리가 논리를 통해서 결론을 얻어간다 해서 상당히 논리적인 학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수학의 역할은 무엇이다?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을 표현하는데 이 삼라만상이 우주의 자연현상을 표현하는데 그죠? 하나의 과학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다. 우리가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산문을 쓰고 언어잖아요. 그죠? 이 언어로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이때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역시 이거 뭐죠? 우리가 언어로서 글로써 말로써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자기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화법과 우리가 글쓰기의 능력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3이지만 어려울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라. 그죠? 또 글을 많이 써봐라.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해봐라. 이런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얘기죠. 선생님은 학교에 있으니까 어떤 선생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네트워크가 그렇게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연구소라든지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직장에 갔을 때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부 다 코워크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지금도 노벨상도 어떠한 개인이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어때요? 그 개인은 그 프로젝트의 팀장이고 그 밑에 심지어는 어때요? 우리가 회원이 3,000명일 수도 있고 그와 같이 노벨상은 그와 같은 그룹에다 주게 되는 경우인 거죠.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어떤 소통하는 면, 그죠? 소통하는 면, 서로 협력하는 면, 코어하는 면, 이런 면들이 강화가 되고 능력을 가질 때 어찌 보면 여러분의 가치가 더 커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가치가 뭔데? 말 한마디 해도 조리 있게 얘기하고, 그죠? 하면서 굳이 인상 쓸 필요 없이, 부드럽게 얘기하고, 글로써 아름답게 쓰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우리 싫어하지도 않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말주변이 좋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살갑게 지내거나, 마치 천사의 모습을 늘 보여주면 좋은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그런 성격이 못 되거든요. 긍정적이지만, 선생님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지만, 막상 말로써 글로써 할 때는 선생님이 생활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좀 뾰족하게 뭐가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푹 패일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내 자신한테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단점이지 않는가, 그죠? 장점이라면 티가 나지 않아도 좋은 건데, 단점은 티가 나면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도 줄 수 있고, 그죠? 같은 물리 영역을 연구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치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이 생길 수도 있고, 내 마음과 달리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다? 그죠? 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미지, 누구나 얘기해도 그 사람은 참 진짜 훌륭해, 인품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열에 10명이 전부 다 똑같은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어때요? 상당히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아예 자기 거로 굳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이려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반복에 의해서 어떤 자기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어찌 보면 똑같은 맥락이긴 한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놀았는데 내 고3이야? 그래? 이제는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라고 할 때 공부가 되나요? 앉아서 공부하지만 나가는 진도도 적고 좀 더 깊은 걸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렇죠?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오면서의 모든 지식적인 체계, 방법, 내용 이런 것이 습득이 돼야 되는데, 그죠? 습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머릿속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몸과, 그죠?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축구 선수도 보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 계속해서 같은 공을 차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 축구 골 때 한 구석을 향해서 계속해서 100번 하면 100번 갈 수 있다면 훌륭한 것이고, 이게 반복이 돼 이거죠. 어쩜 여러분도 지금까지는 이 학습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방법에 의해서 반복적인 방법에 의해서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부는 어때요? 꾸준히 진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재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적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죠. 그래요. 자, 여기 또 볼게요. 자, 다시 봅시다. 여기에 어때요? V1이 있겠네요. 그죠? 올라가니까 길은 짧아지겠죠? 근데 방향은 살짝 변하겠네요. 그죠? 이제는 편하게 선생님 볼게요. 자, 그럼 V2-V1, 여기 V2네요. 그죠? V2, 그죠? 마이너스 V1, 여기 방향이 반대겠네. 마이너스 V1. 그죠? 예, 무슨 법? 삼각형법.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무슨 법? 그죠? 무슨 법? 삼각형법. 이렇게 두고 있네요. 그죠?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델루브예요.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잘 쪼개볼래요? 자, 여기서 볼까요? 어때요, 여기가? 자, V2, 마이너스 V1. 방향을 바꾸겠네요. 그죠? V2는 그대로야. 그죠? 마이너스 V1.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오니까 방향을 뭐겠어요? 바꿔버리겠죠. 그죠?
바꿔버리겠죠. 자, 방향을 바꿨고 내려오고 어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아, 무슨 법? 삼각형법 델 V.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검은색으로 표현했는데 델 V, 그죠? 여기도 델 V 어때요? 같죠? 맞아요. 같아요. 왜? 아, 무엇이니까? 선생님이 늘 얘기했지만 무슨 운동이니까 여러분? 그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죠?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내려오는 이것을 우리가 연직 상승 운동이라도 부를 텐데, 그죠? 그리고 또 뭐죠? 포물선 운동, 선 운동이죠, 그죠? 어떠한 운동을 하든 어때요? 요 두 운동은 전부 다 뭐가 되겠다, 여러분? 뭐가 되겠다, 그죠? 이 둘 다 뭐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이 되겠다. 등 가속도 운동이 되겠다. 그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껏 배운 것에 의해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대부분 수업을 영상을 찍기를 40분 이상 가장 미안한 게 한 번 59분까지 찍었었는데 좀 많이 무리였던 거죠. 그죠? 사람이 뭔가 약간 여유와 여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미는 자연의 미, 여백의 미인데 선생님이 너무 여기에 앞서서 막 이렇게 몰아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인데 역학적 평형 5번째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졌었는데 그래요. 하여튼간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선생님이 몇 번 더 찍을 줄 모르겠지만 50분을 다 채우는 이러한 강의를 찍어서는 우리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대신에 학생 여러분 선생님이 한 30여 분, 40분 안으로 찍도록 할 테니까 어차피 우리가 강의 시간이 50분 주어진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번 10분 정도는 앞에서 배운 내용들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좀 훑어본다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벡터 분해에 대해서 보는 걸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역시 다 가속도에 대한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가속도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배워가도록 할게요. 그러니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왜? 김민수가 있으니까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학생들 수업을 하는 걸 할게요. 네, 고생했어요.